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 된 25살 신입사원입니다. 직장 생활은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설지만 열심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부서 간 싸움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것처럼 제 등이 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저는 그 장비 매뉴얼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부서에서 각각 작성한 매뉴얼들을 제가 취합하고 수정해서 영업팀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부서 중 한 부서가 유독 매번 기한을 안 지킵니다. 다음 주에 줄게요 하시고 계속 미뤄서 3주 연속으로 미뤄진 적도 있었어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언제까지 보내주실 수 있냐고 몇 번을 물어봐도 대략적인 일정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몇 번 찾아오니 그 부서 팀장님께서는 장비가 아직 다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매뉴얼을 쓰냐며 짜증이 난 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장비는 다 만들어졌고 다른 부서들은 다 작성해서 준 상태였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팀장님께 계속 안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팀장님께서는 저에게 화를 내시며 그걸 네가 알아와야지 왜 안 알아오냐고 하세요. 이렇게 새우처럼 가운데 끼어서 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황당했던 건 저희 팀장님이 그 팀에 가서 직접 물어보면 바로 일정을 말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순간 남초 직장에서 제가 신입사원이고 여자라서 무시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해야 할 텐데 그 부서가 매번 이러니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팀장님은 제가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일정을 못 받아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사회초년생이 저에게 조언 좀 해주세요. 네. 이거 정말 좋은 사연이에요. 제가 대기업 사보에 직장인 고민 상담 칼럼을 3, 4년째 쓰고 있는데요. 회사는 다 달라요. 그리고 사람도 다 달라요. 그런데 들어오는 사연은 전부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모든 직장인의 고민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예요. 근데 이 직장인들이 이직하고 싶은 이유 1순위는 또 뭔지 아세요? 모두 인간관계였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 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라는 답이 나왔죠?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은 내 실력을 발휘해서 일하는 것보다 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직장 그만둘 거예요? 그만두고 싶어요? 딴 데 가고 싶어요? 모든 직장인들은 회사 옮기고 싶어요. 근데 회사를 옮기면 모두 만족했을까요? 심리학적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딴 회사 옮겼어. 그 회사에서 관계에 만족할 확률은 훨씬 더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현재 있는 이 직장에서 그 인간관계 조금 극복해보는 지혜를 계속 배우는 거예요. 자, 지금 월급 얼마 받나 빨리 노트에 써보세요. 내 월급 얼마인가? 그 월급에 곱하기 0.7, 70%가 얼마인가 계산해보세요. 계산했어요? 지금 PD님들 다 계산하고 있어요. 좋아요. 자, 그리고 그 월급의 70%로 내가 살 수 있는 것, 갈 수 있는 것, 내가 뭐 사고 싶은지, 어디에 가고 싶은지 머릿속으로 빨리 그려보세요. 갑자기 웃음 나죠? 그쵸? 예,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모아서 여행도 갈 수 있고, 좋아요. 자, 내 월급의 70%가 무엇에 대한 대가인 줄 아세요?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협력해서 일 잘하는 대가로 회사가 나한테 주는 게 월급의 70%예요. 나머지 30%가 나의 지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제가 신입사원부터 임원들까지 강의할 때 이 계산을 하게 하고 이 얘기를 하게 해보면 연륜이 높은 분들일수록 맞다라고 고개를 끄덕이세요. 직장 생활 몇십 년 해보니까 관계를 해결하는 게 제일 어렵고 월급의 대가는 정말 꼴보기 싫은 인간,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과도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대가가 월급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숙제는요. 자, 팀장님, 너 그것도 빨리 못 알아와? 계속 나한테 좋아요. 근데 그 부서 내가 아무리 가서 말해도 안 나왔어. 기다려. 라고 합니다. 그죠? 너무 힘들죠. 자, 그런데요. 그 부서 사람들은요. 이미 나를 좀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주눅 들어 있잖아요.
금방 들어온 여직원, 그리고 주눅 들어있어요. 맨날 와서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이래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직 뭐 확실히 안 됐는데 자꾸 언제 나와요? 팀장님이 알아오래요. 언제 나와요? 재촉하는 사람, 귀찮은 사람으로 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팀장님은 이 상황도 모르고 나한테 너 아직도 그걸 몰라? 아, 내가 가서 알아볼게. 그러면 또 알아오고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요, 주눅 들지 말고요, 내 컨셉을 좀 잘 정하는 것도 좋아요. 제가 처음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저 빼고 전부 다 남자였어요. 저 빼고 전부 남자고 남자애들은 대충 해도 뭐 인정받는데 저는 아무리 잘해도 인정 별로 못 받더라고요. 너무 분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경계하는 표정으로 직장 상사들을 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료 남자 직원들을 제가 적을 대하듯이 제가 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소외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컨셉을 바꿨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의 고민은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일 잘하고 싶고 좀 인정받고 귀여움도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먼저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부터 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거울 반응이에요. 사람의 표정은 거울 반응이에요. 누군가에게 10번을 정해놓고 활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10번만 그렇게 활짝 웃으면서 환대하면서 인사했더니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된 줄 아세요? 어, 쟤가 나 좋아하나 봐. 쟤를 도와주고 싶어 라는 심리적 지수가 아주 높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활짝 웃으면서 그를 대할 때. 그래서 제가 경계를 풀고 먼저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부터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가가서 고민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과장님, 저 고민 있는데요. 1분만 저 고민 상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시간을 정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제 얘기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길게 내 시간을 빼앗을까봐 경계하는 마음이 들어요. 사람의 심리는. 그래서 시간을 아주 짧게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과장님, 저 1분만 저 고민 상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어떠냐면요. 아, 이 사람이 날 믿는구나. 고민 상담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오케이 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과장님, 저 대리님이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대리님이요,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기획서 자꾸 다시 써오라 그러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자꾸 도와주세요, 고민 상담 해주세요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고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제일 마음이 편해서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다 제 편이 되더라고요. 사람의 심리는요, 누군가 고민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아, 얘가 날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때는 누구나 부족해요. 누구나 부족하고 누구나 잘 몰라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인정받고 빨리 적응하는 신입사원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잘 웃고 먼저 다가가고 실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실수 안 해요? 당연히 실수하죠. 그래서 그 부장님한테도 가서 얘기하세요. 팀장님한테. 팀장님, 제가 빨리빨리 못 알아서 너무 답답하시죠? 제가 팀장님이라도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팀장님, 제가 가면요, 계속 안 나왔다 그러고 안 알려줘요. 저 무시하는 걸까요? 저 이거 너무 고민이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예. 그러면, 그래? 내가 가서 한번 얘기해볼게. 가서 물었더니 바로 날짜를 줬다면서요. 야, 근데 우리 박상민 씨가 가서 얘기할 땐 왜 안 알려줬어? 팀장님이 한마디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한테 너무 협조 안 해주는 그 부서에 가서도요.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구걸하듯이 또는 재촉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 팀장님이요. 당장 알아오시래요. 아직 그거 기계 안 돼서 너무 힘드시겠어요. 어떡해요? 근데 우리 부장님 너무 재촉하시는데 어떡하면 좋죠? 저 너무 괴로워요. 우리 팀장님 좀 무서운데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어쩌면 내가 너무 주눅 들어서 내가 너무 발발 떨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나를 평가하는 사람, 나의 잘못을 지적할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입사원 대리 때까지는 모든 사람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고 나한테 자꾸 체면을 걸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도 있잖아요.
우는 아이 젖준다고. 예. 자꾸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저도 지금 대학에서 강의한 지가 오래됐는데요. 질문 진짜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 좀 귀찮아요. 그런데, 교수님, 이 숙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걔를 C를 줬는데 계속 연락 와요. 교수님, 저 이번에 이 성적 못 받으면 저 섬으로 발령 나는데, 교수님, 저 어떡하면 좋죠? 고민 상담 좀 해주세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주 머리가 좋은 거죠. 걔 고민 상담을 해주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집에 가서 지우고 B뿔로 내가 바꾸고 있어, 학점을. 여러분, 도와주세요. 고민 상담해주세요. 정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 정말 잘하고 싶은데. 진짜 저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저 조언 좀 해주세요. 고민 상담해주세요. 조언 좀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누구나 내 편이 됩니다. 오늘부터 밝게 인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모두는 나를 평가할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직장 동료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내 표정부터 바뀌게 될 겁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